2026년 부동산 시장의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이 설립되어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거래를 직접 수사합니다. 금융감독원처럼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허위 거래와 투기를 강력히 단속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의 모든 것을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이 왜 필요할까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는 자정거래, 허위 매물, 기획부동산, 불법 전매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들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여러 기관이 분산 대응했습니다. 각 기관의 업무 영역이 달라 협력이 어려웠고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불법 행위자들은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했습니다. 2025년 11월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 후속 조치입니다. 부동산 감독원 설립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2026년 연내 정식 설립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조직 구조를 갖추며 부동산 시장 전담 감독 기구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합니다. 모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부동산 감독원의 핵심은 특별사법경찰입니다. 특사경이란 특수분야 범죄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관세, 산림, 환경 등에서 이미 운영 중입니다. 부동산 감독원 특사경은 시장 교란 행위를 직접 수사합니다. 압수수색, 계좌 추적과 동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 수사 권한을 갖습니다. 금융감독원 특사경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부동산 감독원의 주요 기능 첫 번째는 시장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전국 모든 거래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 거래를 즉각 포착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의심 패턴을 자동 분석합니다. 두 번째는 불법 행위 직접 수사입니다. 특사경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필요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검찰 고발 전 단계부터 강력 대응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기관 수사 기획 및 조율입니다. 경찰, 검찰, 국세청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각 기관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불법행위 전체 구조를 파악합니다. 네 번째는 시장 교란 처벌 근거 입법화 지원입니다. 기획 부동산, 허위 매물 등 처벌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합니다. 현재 처벌 어려운 행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부동산 감독원이 단속하는 불법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정거래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여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 아파트를 12억 원에 허위 계약하고 신고합니다. 계약 취소에도 실거래가 통계에는 12억 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조작하여 다른 구매자를 속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제와 함께 특사경이 의심거래를 집중 수사합니다. 두 번째는 실거래가 띄우기입니다.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하여 시세를 끌어올립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모하여 허위 신고 후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이는 대출 사기와 직결됩니다. 높은 실거래가로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고 실제는 낮은 가격에 거래하여 차익을 냅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세 번째는 기획 부동산입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허위 유포하여 토지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는 조직적 사기입니다. 개발 예정지라며 농지를 시세의 몇 배로 판매하지만 실제는 개발 계획이 없거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부동산 지식 부족한 노년층이나 초보자들입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기획 부동산 업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허위 광고나 기만행위 확인 시 즉시 수사합니다. 검찰과 지자체, 특사경과 합동 단속합니다. 네 번째는 허위 매물입니다. 거래 의사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합니다. 저렴한 허위 매물로 고객을 끌어들인 후 다른 고가 매물을 권유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이 특히 많습니다. 저렴한 매물 문의하면 이미 계약됐다며 다른 비싼 매물 소개합니다.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합니다. 2026년부터 허위 매물 처벌 근거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플랫폼과 협력하여 허위 매물을 실시간 적발하고 해당 업소를 강력 제재합니다. 다섯 번째는 불법 전매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전매 제한 기간 내 불법 거래합니다.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페이퍼 컴퍼니로 제한을 우회합니다. 청약 당첨 후 권리를 불법 양도하고 프리미엄 받는 것도 불법 전매입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분양권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명의 변경 과정의 의심 거래를 추적합니다. 여섯 번째는 편법 증여 및 차명 거래입니다. 세금 회피 위에 부모가 자녀 명의로 구입하거나 타인 명의를 빌립니다. 2026년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가 대폭 개정되어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합니다. 자기 자금도 부동산 처분, 주식 매각, 증여 등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기관, 국세청과 협력하여 자금 흐름을 교차 검증합니다. 일곱 번째는 불법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미충족이거나 허위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부당 취득합니다. 실제 임대 안 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종부세 감면이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습니다. 2살 어린아이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수조사하고 실제 임대 여부를 현장 확인합니다. 허위 등록 적발 시 세금 추징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이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장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허위 거래와 조작 시세가 사라지며 실거래가가 정확해집니다. 둘째, 불법 투기 수요가 차단되어 시장이 안정됩니다. 단기 차익 노린 투기 거래가 줄어들며 가격 급등락이 완화됩니다. 실수요자가 적정 가격에 구입해 늘어납니다. 셋째, 기획부동산과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상시감독 체계로 사기 피해가 사전 차단됩니다. 특히 부동산 지식 부족한 청년이나 노년층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정한 청약 기회가 보장됩니다. 불법 전매나 편법 당첨이 근절되며 진정한 무주택자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제도 공정성이 회복됩니다. 다섯째, 세금 정의가 실현됩니다. 편법 증여나 차명 거래 통한 세금 회피가 불가능해지며 성실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도세 형평성이 강화됩니다. 부동산 감독원 시대 실수요자 대응 방법입니다. 첫째, 정상적인 거래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불법 행위만 단속합니다. 합법적 매수나 매도는 보호 대상입니다. 둘째, 계약 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계약서, 계약금 증빙, 자금 조달 계획서, 대출 서류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공인중개사나 업체의 제안을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자거나 계약금을 일부만 이체하자는 제안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제안은 즉시 거부하십시오. 넷째,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의심하십시오. 허위 매물이거나 중대하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주변 시세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기획부동산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개발 정보는 국토부나 지자체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공개 정보라며 접근하는 업체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여섯째, 전세 거래 시 임대인 채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전세금보다 크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일곱째,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 시 전매 제한 기간을 철저히 확인하십시오. 제한 기간 내 거래는 불법이며 계약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부동산 감독원 설립 일정과 전망입니다. 2025년 11월 감독 추진단 출범했고 2026년 연내 정식 설립이 목표입니다. 현재 조직 구성과 법률 근거 마련이 진행 중입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기는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신속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립되면 초기에는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입니다. 자전거래, 기획부동산, 전세 사기, 불법 전매 등이 최우선 대상입니다. 강력한 처벌 사례로 경각심을 심을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전반의 상시 감독 체계를 확립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의심 거래를 자동 포착하고 선제 대응하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금융감독원과 동등한 위상을 갖게 됩니다. 금융시장에 금감원이 있듯이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감독원이 존재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자발적 준법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업계는 설립을 긍정평가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제기합니다. 과도한 규제로 정상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수요자 거래 편의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민간기구가 강력한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처럼 부동산 감독원의 권한남용 방지 제도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 남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수사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절차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감독원 설립과 함께 다른 규제도 강화됩니다. 2026년 1월부터 매매계약 증빙 의무화, 자금 조달 계획서 개정,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 등이 시행됩니다. 모든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2월부터는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도 강화됩니다. 체류 자격, 국내 거소, 자금 출처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외국인 활용 편법 거래를 차단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어 공급을 지원합니다. 가로구역 정비 기준 완화, 신탁업자 요건 완화 등으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 추진합니다. 부동산 감독원 설립은 단순한 단속기구 신설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개혁입니다. 불법과 편법이 통하지 않는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일부 불법 행위자들의 탐욕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감독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센터가 설치되면 적극 활용하십시오. 공인중개사들도 이제 더욱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객의 불법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정당한 거래만 중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업계 전체의 신뢰를 높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와 건설사들도 투명한 분양과 정직한 영업이 중요합니다. 허위 광고나 과장 홍보는 단기이익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소비자 신뢰를 잃고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부동산 감독원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입니다. 실수요자는 정당하게 자금을 마련하고 정확한 정보로 거래하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2026년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구로 설립되며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합니다. 자전거래,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불법 전매, 편법 증여, 전세 사기, 불법 임대 등 7가지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실수요자는 정상거래 시 철저히 보호받으며 더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부동산 투기와 사기로 고민하시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주십시오.